우리의 영혼은 멈추지 않고. 이화정 지음, 책걸음 출판. 한 달에 한 권 시와 그림책 초대합니다. 날마다 시 생각을 합니다. 책장 맨 위칸 가지런히 꽂힌 시집들과 눈을 맞추다 보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무슨 시를 읽을까? 오늘은 어떤 시적인 순간들이 찾아올까? 누구에게 시를 전해줄까? 저에게 시란 가깝고도 먼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중고 서점에서 힘들 때 시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읽었습니다. 책에 실린 10편의 시를 한 편 한 편 아껴가며 읽었지요. 작가가 그 시에 대해 풀어쓴 이야기들도 달게 읽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싶었던 시집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질투심, 공허함, 무력감 같은 것들이지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저의 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런 날 제목처럼 힘들 때 저도 시를 읽었습니다. 시는 조용하고 은은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저의 내밀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시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쓴 시를 읽으면 솟구치는 시의 언어를 따라 저도 힘이 났습니다. 반면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슬픔, 분노와 절망을 토해내듯 쓴 시를 읽으면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패트리샤 맥클라클랜의 가위바위보라는 소설을 읽다가 책 속에 깃든 아름다운 말들에 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미니프리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시 속에는 살면서 보고 들어야 할 것들,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 선하고 악한 것들, 기쁘고 슬픈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요. 아이들이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 시로 표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시는 그러니까 말은 이따금씩 우리 자신을 소박하고 아름답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거면 충분하단다. 패트리샤 맥클라클랜 가위바위보. 한 달에 시집 한 권을 천천히 읽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시를 만나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마음이 울적한 날은 좋아하는 연필이나 펜을 들고 사각사각 소리내며 필사해보세요. 누군가 그리운 날은 편지나 문자로 시를 배달해주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낭송하는 것도 시도해보세요. 어색함은 잠깐이고 분명 행복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림책을 곁에 두고 시와 함께 읽어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구석구석 오래 봐주세요. 숨은 뜻을 분석하거나 억지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여운을 즐기세요. 천황인 시인은 왜 시를 쓰느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잘 살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시로써 나를 살린다는 뜻이며, 그래서 나는 시와 소통할 때 가장 덜 외롭다고도 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시를 읽으면 어떨까요? 시와 그림책을 읽으며 내 마음을 돌보고 좋은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일상을 가꿀 때 우리도 잘 살게 되지 않을까요? 힘들게 시를 읽고 이런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시에 대해 쓰고 싶다. 내용보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에밀리 디킨슨이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 창작 중이던 시의 여백에 13개의 형용사를 적어놓았다는 글귀를 보고 난 뒤 쓴 글이었습니다. 디킨슨의 일화가 내포한 의미는 어떤 곳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 저는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책 모임의 내용은 엇비슷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태도는 달리할 수 있다. 정성은 독보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제가 아끼는 시집과 그림책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뻐요. 한 달 동안 시와 그림책이 어떤 친구가 되어주었는지, 어떤 시가 특별히 좋았는지, 어떤 장면에 오래 머물렀는지 여러분만의 시와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정성껏 쓴 글 한 편을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